안녕하세요. 건물주 IQ 협회 대표 박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을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부자 되고 싶으니까 부자들에 관련된 책도 읽고 그냥 동기부여 영상도 보고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걸 다 보는데 정작 잘 부자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를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부자가 될 때 가장 위험한 조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너 만약에 잘 살고 싶으면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살아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사실 부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얘기, 그리고 가장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부자가 되려면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거라는 건 어떤 건가요? 내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제공하는 가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만, 이 두 가지가 결합을 돼야만 돈을 버는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공식이 뭔가요? 돈 버는 거는 제공하는 가치 곱하기 인원수란 말이에요. 여기에 시간이란 개념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즉 내가 정말 엄청나게 좋은 가치를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가치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많은 이용 고객이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높은 제공 가치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높은 제공 가치라는 건 뭐냐?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비싼 거예요.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진입장벽이 높은 거예요. 만약 진입장벽이 낮으면 처음엔 가격이 비싸더라도 누구나 뛰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제공하는 가치의 수준은 떨어지게 돼요. 비싸다는 개념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변호사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시간당 10만 원의 수익을 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지금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거의 9,640원? 시간당 10,000원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바생과 변호사의 1시간의 급여 차이는 10배의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알바생과 변호사를 비교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변호사는 알바생보다 10배에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원리거든요. 돈을 진짜 많이 벌고 싶다면요.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제공하는 가치를 완전히 높이던가 아니면 사람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사람 숫자를 늘리는 것도 물론 여타 다른 방법으로 뭐 마케팅이나 뭐 영업이나 그런 걸 잘해서 할 수 있지만 이거보다는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공 가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다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단가가 낮은 일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단가를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약간의 결합 아니면 뭔가 좀 더 추가적인 상품들, 패키지 구성 이것만을 더해서라도 이 값어치를 올려야 돼요. 옆집이랑 우리 집이랑 똑같은 핸드폰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생각을 전환을 조금 해보자는 거죠.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서비스를 좀 더 줘서 오히려 그 가격보다 좀 더 붙여서 판다든지 아니면 더 특색 있는 상품군을 만들어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치를 올려야 돼요. 고가 제품의 판매에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일이 훨씬 더 빨라지고 쉬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들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으로 더 고가의 물건을 팔 수 있을까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원리는 이미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명품샵 가면은 그렇잖아요. 명품샵은 어떤 신상 나오면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가격을 매겨요. 그 제품의 성능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주는 그 고가의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보여지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오는 유니크한 그 브랜드만의 특색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더 쓰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 제품이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결국엔 그런 제품을 파는 곳들이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나 아니면은 제품을 제공하는 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남들과 똑같기 때문에 남들을 빨리 이기고 싶어서 가격 경쟁을 낮추는 그런 일을 할 게 아니라요. 내 제공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돈을 버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돈 버는 부분에 있어서요. 더 많이 열심히 바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돈은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빨리 벌어야 되는 겁니다. 부자들은 이 원리를 다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 원리를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돈을 더 쉽게, 더 적은 시간에 빨리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되면서 또 가장 위험한 이야기가 자동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자동화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완전 자동으로 돈 버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곳이 뭐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 이런 곳에서 많이 하는데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에서 그래도 진짜 상위 레벨이라고 하는 뭐 루비 사파이어인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루에 스케줄을 보잖아요? 그렇게 막 맨날 놀면서 남들이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상위로 해서 돈을 버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분들은 계속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서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자동화 수익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건요. 자동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타인의 자산, 시간, 돈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게 내 능력이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내 시간으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산으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남의 시간, 자산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확정을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투자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 돈 일부와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더 큰 물건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라는 이런 레버리지 투자법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하다못해 내가 뭐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고용을 해서 직원들이 나 대신 더 일을 해가지고 이걸 확장하는 개념도 레버리지의 개념이죠. 아니면 뭐 직원까지 고용하기 뭐하다 그러면 내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가령 건물을 짓는다 아니면 뭐 건물을 산다 그랬을 때 저 같은 그런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해서 아니면 뭔가 경영적으로 본다 그럼 경영 컨설턴트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겠죠. 내가 나를 알리는 수단으로 해가지고서는 내가 갖고 있는 SNS 혹은 대규모적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도 다 레버리지의 관점이죠. 이거를 할 때는요 돈이 들어갑니다. 돈을 들여서 고용을 하든 시간을 하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분명히 이거를 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아니면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결합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동화 수익에 너무 목을 매는 게 아니라요. 레버리지의 관점으로 타인의 능력이 됐든 자산이 됐든 시간이 됐든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경제적 자유 누리세요. 사실 이거 저도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 누리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곰곰이 따져보면 이것도 왜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막 돈이 막 벌어지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해방된 이런 느낌을 가는데 물론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경제적인 자유의 밑바탕이 되는 건 뭘까요? 경제적으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그런 길들이 마련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으로 된다고 하지만 영원히 완벽한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가령 내가 사업을 하나 해서 여기서 돈이 되게 잘 벌려요. 이 사업이 내가 죽을 때까지 쫙 영원 불변하면 참 좋겠지만 그런 사업은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이 있을지언정 또 사업은 올라갔다 내렸다가 분명히 있어요. 뭐 올라갔을 때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됐다가 내려갔을 때 내가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경제적 자유가 아니잖아요. 이 말인즉슨 뭐냐? 경제적인 자유라는 표현보다요.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요. 앞에서 얘기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를 만들고 땡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만들어요?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가짓수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하게 되고 그것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나는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부자들은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내용을 다 답습은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부자 되기는 글렀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진심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분들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여기서 이거 보고 그냥 끝나실 건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미 익혀오셨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닦아온 사업들이 있다면은 제가 말한 인사이트 부분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요. 돈을 버는데 그 속도를 굉장히 압축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꼭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